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솔MNT라는 회사고요. 저희 회사에서 VR, AR, 인터랙티브 스포츠, 모두의 스포츠를 저희는 이제 판매를 하고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네. 지금 보이는 건물이 저희 회사인데, 일단, 저희 회사 내에서 지금 현재는 19명 정도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는 지금 설립일이 14년도부터 해서 지금 7년차 된 법인이고, 실질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부터 해서. 그래서 우선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저희가 이제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사용자가 어떤 이제 행동들을 하면 그 센싱을 통한 반응형 컨텐츠고요. 지금부터 보시는 화면들은 이제 이거를 저희가 스포츠 영역으로 확대를 해서 아이들이 이제 실내 스포츠 컨텐츠를 만드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스포츠라는 제품이고요. 아이들이 이제 야외에서가 아니라 실내에서도 이런 이제 스포츠들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모두의 스포츠라는 말 그대로 저희는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텐츠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스포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융복합 컨텐츠라고 해서 이제 교육학, 이제 영어라든지 나라라든지 이런 이제 교육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어서 이제 융복합 컨텐츠로도 많이 아이들이 즐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협동하거나 아니면 경쟁하거나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그냥 컴퓨터랑 자기랑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풀코트로 이제 양쪽 면에 이런 스크린들이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팀을 나눠서 이제 풀코트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육 콘텐츠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 아이들이 전반 아이들이 같이 이제 색깔 뒤집기라든지 미로 찾기라든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바닥을 이용한 컨텐츠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서 멀티그라운드 형태의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한선 그리기, 한국 그리기라고 얘기하죠. 이런 컨텐츠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줄다리기 컨셉인데 이제 사이드 스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줄다리기 되는 그런 컨텐츠고, 땅 따먹기는 잘 아시죠? 3번 만에 자기 땅으로 들어와서 경기하는 그런 컨텐츠. 요거 이제 양떼몰이, 양들을 빨리 이제 협동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이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MR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키하고 몸무게 같은 걸 잰 다음에 그 체력에 맞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체력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증강현실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민 체력 100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체력 측정을 7가지를 하면 그걸로 이제 리포트를 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말고 이제 신체를 이용한 게임들, 스포츠들 이런 것들의 컨텐츠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렇게 저희 회사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강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좀 길어가지고 일단 저희 회사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이제 저희 회사가 나가고자 하는 이제 방향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솔 MNT라는 회사 이름은요, 인솔이라는 이제 단어와 그리고 MNT라는 이제 영어 단어를 이제 2가지를 이제 합쳤는 회사예요. 그래서 인솔은 인터내셔널 솔루션, 이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솔루션을 해서 지구에 그런 것들을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MNT는 뒤에 있는 T는 테크놀로지라는 뜻이 있고요. 이제 M은 저희가 이제 요거 설명을 하면서 한 3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뜻이 어떤 건지 조금 맞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살았었어요. 제가 한 4년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창업을 하면서 제가 우즈벡에서 했었던 일들이 이제 기업들을 소개해주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일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에 대한 이제 어떤 업무를 좀 보게 됐고, 그걸 연장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블로그를 운영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을 해서, 왜 다들 이제 블로그로 돈 벌 수 있는 걸 지금은 많이들 하시고 이미 좀 지났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2011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상당히 좀 빠르게 이제 블로그를 좀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2011년도에 블로그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월 한 700만 원 정도씩 잘 벌었어요. 그때 돈을. 근데 잘 벌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제 사람이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좀 나가지고 뭔가 좀 돈을 더 벌어보자, 아니면 이걸 시스템화 시켜보자 해서 블로거들이 운영을 하는 이제 광고 수익 모델이 CPA라는 게 있는데, 이 CPA 플랫폼을 한번 개발하려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를 차려서 이제 블로거들하고 어떻게 이제 광고주하고 연결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한날은 이제 영상을 하나 보게 돼요. 어떤 영상을 봤냐면,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이게 런던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에요. 런던에 있는 버스 정류장인데, 중간에 버스가 이제 오른쪽 편에 보이는 버스는 실제 있는 버스고요. 왼쪽에 있는 약간 축소되어 보이는 버스는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버스가 화면에 나오는 형태, 그런 이제 형태인데, 그 안쪽에 보시면 저기 UFO가 떠 있잖아요. 그런 UFO가 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증강현실로 나타낸 거예요. 증강현실로 실제로 이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내가 지금 저쪽에서 오는 사람도 보이고 버스도 보이는데 그 안에 UFO가 떠 있네? 이제 이 영상을 저도 보면서 상당히 좀 충격을 먹었었는데, 이 영상 뷰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800만 뷰 막 이런 걸로 올라간 거예요. 요즘 같은 때야 1억 뷰, 2억 뷰 이런 거 쉽게 얘기들 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몇백만 뷰 이러면 되게 대단했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봤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증강현실 영상을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간접 체험을 통해서 증강현실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런 거를 기술을 하는 거를 마케팅에 좀 연결을 해보자. 그래서 마케팅에다가 이제 증강현실을 연결하기 위해서 증강현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제 증강현실 기술을 좀 더 개발하는 데 좀 집중을 하다가 이제 개발된 제품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런 제품들이에요. 요거 이제 노트를 비추면 노트 안에서 3D 캐릭터가 막 나와서 춤을 추는, 옛날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이런 거 만들었고, 이런 걸 그 당시에는 좀 빨리 만들어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일본에 저희가 좀 수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 전시회도 나가고, 일본에서 어떤 이제 전시장을 만들어서 저희 이제 증강현실 쇼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저희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초로 개발한 건데, 가상수족관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색깔을 칠하면 색깔 칠한 게 이제 화면에 가서 막 움직이는 거죠. 내가 그렸는 색깔대로. 그게 이제 저희가 특허도 내고 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하루는 이제 드라마 제작국에서 와서 이 드라마에 좀 내도 되겠냐 해서 드라마에도 나오고, 또 오크리에이티브라는 이제 그런 TV에서 하는 경연, 이제 창업 경연 대회 뭐 이런 데 나가서 본선에도 진출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회사가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도 합니다. 요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한번 그 당시에 이런 게 없었어요. 이제 눈에 막 쓰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제품화가 되지 않았던 때라서 저희 회사도 뭐 그런 걸 만들어 보자고 헬멧형으로 된 이제 증강현실 기구를 만들었다가 신나게 이제 좀 실패를 봤었던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증강현실을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됐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제 여러분도 아, 이때 이런 게 흘러갔었지, 이런 기술들이 있었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기술로 막 대박이 나는 회사들은 없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이었었냐면, 스마트폰이 그 당시에 되게 사양들이 안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 이제 뭐 아이폰 4, 뭐 갤럭시 2, 3 뭐 이런 거 나왔을 텐데, 그때 아이폰이나 그 폰을 사면 폰 용량이 16기가 정도 됐었어요. 16기가 정도면 앱을 몇 개 깔고 나면 이제 앱 용량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앱을 설치해 주는 데 있어서 되게 보수적인 거예요. 이 앱 깔았다가 또 삭제하기가 귀찮으니까 아예 안 깔아버려요. 근데 이 증강현실을 하려면 앱을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앱 까는 게 내가 여기 놀러 왔다고 이 앱을 한번 깔면은 이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앱을 별로 까는 거 싫어했고, 또 두 번째는 증강현실이라는 게 너무 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비추면 뭐가 나오는지 다 알아. 그런데 내가 굳이 이걸 내 폰에 설치해서 이걸 봐야 돼? 라는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뻔한 효과가 나오는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제품들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게임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다녔던 오락실 기억나시나요? 오락실에 가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게이머는 죽어서 이니셜을 남긴다 라는 이제 표현구가 있는데, 옛날에 생각해보면 오락실에 아이들이 진짜 많이 왔었어요. 근데 게임들 막 이렇게 50원에 한 판 하는 그런 게임들 보면 이제 정말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게임들이 어떠냐면, 이런 오락실 게임들이 집에 가정용으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한 10만원만 내면 뭐 월광보합이니 뭐 판도라 상자니 뭐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한 게임 종류가 한 8,000개 됩니다. 한 8,000개 되고 한 10만원이면 우리 집에서 죽을 때까지 오락실 게임을 무료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신 분들 보면 이게 옛날에 내가 할 때처럼 재밌냐라고 물어보면 재미가 없대요. 왜 재미가 없냐? 그때는 내가 막 끝판 깨는 게 막 나오고 내가 막 계속 연승을 하면서 막 사람들을 이기고 하면 사람들이 봐줬어요. 막 우르르 내 뒤에 줄을 서서 와, 얘 게임 잘한다. 와, 이러면서 이제 봐줬어요. 이제 그런 관심이라든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오락실이라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최첨단 게임기들이 있죠. 뭐 플스라든지 닌텐도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은 사실 한 40만원, 50만원 개인 가정에서는 뭐 적지 않은 돈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컨텐츠 하나 뭐 사는데 대충 한 4만원, 3만원 정도면 이제 타이틀 한 개씩 살 수 있고, 그리고 게임기 기계값 해봐야 한 40만원, 50만원 정도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게임기들이 가격이 저렴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저희가 판매하는 컨텐츠들은 되게 비싸거든요. 저희 이제 나라장터나 이런 데 학교장터에 저희도 올라가 있는데 가격들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저희가 저런 제품들하고 경쟁하면 경쟁력이 없겠죠. 그래서 저희도 가끔씩 이제 학교나 어디 들어가 보면 막 컨텐츠 얘기를 하면 아유 뭐 저 게임기 하나 사면 3만 원이면 사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 하면은 이제 서로 뭐 힘들어지고 그냥 저희는 저희가 하는 게임 방식이 다릅니다. 저희는 1대1로 집에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런 데서 와서 이제 공간에서 여러 명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들이 이제 좀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일단 옛날로 더 가보면, 저희가 이거 강좌, 이제 제가 이거는 한 2달 전에 제가 만들었다가 지난주에 이제 날짜를 다시 바뀌면서 글씨 하나만 더 집어넣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아시죠? 오징어 게임이 제가 좀 억울한 게 이거 제가 오징어 게임 나오고 난 다음에 강의 교환 짠 게 아닌데 어쨌든 골목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골목놀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정말 놀 거 별거 없었는데도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매일매일 놀았잖아요. 매일매일 뭐 철수야 밥 먹으러 와라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매일매일 놀았는데 그 골목에 대단한 게임기가 있지 않았어요. 그냥 전봇대 2개밖에 없었어요. 전봇대 2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놀고 다 같이 즐기고 오늘 했던 게임 내일 또 한다 해도 또 재밌고 모레 또 한다 해도 또 재밌었어요. 이게 왜 재밌었을까요? 그때 오히려 아까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들 기억하시면은 뭐 보시면은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게임 정말 잘 만들었어요. 막 스파이더맨 이런 게임들은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하게 막 빌딩 사이를 날아다니고요. 막 그런데도 그 게임은 끝판을 한번 깨잖아요. 끝판 깨고 나면 2번 하라 그러면 뭐 2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난이도 조절해서. 근데 계속 하라 그러면 그거는 못 하실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러 가도 그렇잖아요. 어벤져스 뭐 했어. 그럼 어벤져스 오늘 한번 와 대단해. 너무 재밌어. 라고 한다고 해서 2번 보라 그러면 그래 2번은 볼 수 있어. 3번 보라 그러면 나 봤던 영화야. 안 보죠. 근데 골목에 있었던 이런 이제 놀이들은 계속 매일매일 해도 재밌단 말이에요. 이거는 딴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호작용. 아이들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감탄을 하거나 막 지고 난 다음에 막 슬퍼하거나 희노애락을 여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편을 같이 짜기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편이 안 됐을 때는 후회하지만 내일은 또 더 좋은 편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놀이 문화들이 예전에는 같이 놀 수 있는 문화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재밌었는데 요즘 같은 세대는 이제 사실 형제자매도 거의 안 놓고 한 명 놓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거의 안 놓거나 하는 형태가 되고 또 학원도 가야 되고 뭐 그리고 밖에서 놀기에는 미세먼지 문제, 지금 코로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못 노는 그런 이제 혼자 노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게임의 법칙을 저희는 좀 발견해서 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아까 영상에 보여드렸던 컨텐츠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그 컨텐츠들은 거의 대부분 혼자 와서 혼자 체험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와서 단체로 게임을 하거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텐츠로 되어 있죠. 그 제품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컬러링, 미러, 플로어, 슈팅, 슬라이드, 샌드박스라고 해서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요즘 디지털 키즈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아이들 이제 노는데 막 스크린 빔 싸져 있고 그게 이제 반응형 많이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개발했었던 그런 제품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애들이 되게 좋아하네, 재밌네를 저희는 발견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여기에다가 그냥 각각의 오락실 같은 그런 게임 단 하나하나를 만들지 말고 스토리텔링을 한번 봐서 약간 어린이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뭐 동물에 대해서 알게 된다거나 동물 발자국을 알게 된다거나 동물의 습성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정글헌터 어드벤처라는 제품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코스가 있어서 코스를 따라서 스토리들을 알려주면서 그 스토리에서 동물 발자국도 찾아내고 모래 속에 있는 동물의 이제 동물 나라로 가는 지도를 또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 위에 상단에 테이블 위에 아이들 손 올라가는 거, 요거는 옛날에 우리도 이제 자기 전에 뭐 강아지 모양을 만든다거나 뭐 새 모양 만든다거나 이렇게 그림자 놀이 했던 것처럼 그림자를 비추면 그림자를 만들어서 올리면 그거에 해당하는 동물들도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형태의 좀 이제 인터랙티브하지만 좀 동물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그런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어 봤었는데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만든 거는 그럼 좀 더 교육적으로 아이들한테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좀 콘텐츠도 만들어 보자 해서 안동에 있는 유교랜드에 타임슬립으로 석주 이성용 선생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뉴스에서도 나왔고요. 이 제품도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납품하면서 이제 이게 통하는구나, 아이들한테 교육이라는 게 놀이구나, 노는 거가 교육이 될 수 있는 그 형태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텐츠를 그 이후로 계속 만들게 돼요. 저희가 요런 컨텐츠를 한 4, 5년 정도 만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룡 이야기라든지 앵그리버드, 그리고 곤충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스주, 유리 메이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게 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게 된 게 전문적으로 이제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의 이제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게 됐습니다. 스포츠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좀 더 이제 활동적으로 놀 때 그 효과들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논문을 찾아보니까요, 아이들이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집중력과 인지의 유연성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신체 활동할 때 누가 하라 그래서 너 운동장 10바퀴 돌아 해가지고 애들이 뛰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뛰고 싶어서 뛰었을 때 그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낸 것을 저희가 이제 발견해서 애들이 움직이는 것들은 뇌에 되게 좋구나, 그러면 저희가 신체 활동에다가 학습을 좀 더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아이들이 집중한 다음에 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 보니까 증강현실이라는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증강현실은 사실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잘 안 보여요. 눈앞에 뭘 쓰거나 아니면 화면을 보거나 이래야지 보이는 건데,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화면을 통해서 나를 봤을 때 내 주변에 이제 캐릭터들이나 여러 가지가 보이는 것들이 또 운동에는 영향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실제 세계에서도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AR을 통한 이제 집중도 분석을 했더니 일반적으로 했을 때보다 오히려 집중도가 더 높다라는 이제 결과도 나왔어요. 그러면 증강현실이 두뇌의 활동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스포츠 컨텐츠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스포츠로 하려면 학교 교육에 또 좋은지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성적들이 올라가는 이제 결과물도 있고, 그리고 집중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면들, 다만 과도한 게임은 안 좋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집중력에 대한 부분들이나 시공간 능력, 인지 작업력,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부분들이 많다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만든 것이 이게 모두의 스포츠입니다. 모두의 스포츠 영상도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두의 스포츠라는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점차 대두됐던 게 코로나가 저희는 터졌어요. 실제로 요거 얘기하기 전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걸 한 3년간 저희가 개발을 해서 2019년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2019년 8월 달에 이제 전시회를 통해서 오픈을 하고, 그리고 2020년 1월 달에 저희가 미국에 있는 CES에 이걸 출품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았어요. 이런 게임들이, 이런 스포츠가 정말 나와야 된다. 이래서 저희는 좋았는데 2020년 2월 달에 우한에서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우리는 이때까지 기조가 아이들은 모여야 되고, 모여서 뭔가 게임을 해야 되고, 그 게임이 할 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모일 수가 없네. 모이면은
이제 혼나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2020년 1월 달에 대구에서 학교 3군데에다가 설치를 했었어요. 학교 3군데에다가 설치를 하고, 원래는 이제 3월 달에 계약을 하면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놀겠다, 이걸 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겠다 하면서 교사 연수도 해야지, 이제 학생들하고도 또 이걸 가지고 스포츠 대항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저희도 학교를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학교에 외부인 못 들어오게 했고 또 휴업도 많이 했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아쉽게도 한 몇 개월 정도는 이제 좀 암흑의 시간을 좀 견뎠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작년 8월 달쯤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작년 8월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약간 코로나가 잡히는 분위기였어요. 많이 잡혀서 이제 코로나 끝나가지 않냐, 그러니까 학교도 가고 다 하자라고 해서 학교도 열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거 강당에 설치된 거 저거 한번 우리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그러면 교육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몇 시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갔더니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냥 영상만 찍어 온 건데,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사실 이제 이제 자발적으로 아이들이랑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의 도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알고 이제 여러 얘기들을 들었어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학년별 체전을 하는데 디지털 체전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와서 토너먼트로 이제 경주하고 경기하고 하는 것들 운동회처럼 디지털 운동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여기에 육상부가 있대요. 육상부가 있는데, 육상부 아이들이 아까 저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어달리기나 반복 달리기 같은 컨텐츠로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간 센서가 어떤 센서를 저희가 쓰냐면, 그 자율자동차에 보면 라이더라는 게 있어요. 라이더가 뭐냐면 레이저를 360도 계속 회전을 해서 그 회전 값들에 이제 부딪히는 반사되는 거에 대한 이제 좌표값을 얻어내는 건데, 이게 자율자동차에 쓰일 정도로 거의 1초에 60번 정도를 회전을 하기 때문에요. 거의 0.001초 정도의 그런 타이밍에 대한 이제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 이제 랩 타임을 이제 시계로 찍어주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저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실제로 이제 선수들이 쓸 수 있을 정도로의 이제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풀코트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원래 학교라는 공간이 제한적인 게 뭐냐면, 강당이라는 공간은 하는데 수업해야 될 수업 수는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한 반이 이 두 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쪽은 1반, 이쪽은 2반 같이 따로따로 요걸 이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선생님들한테 또 편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은 이제 이걸 저희가 뭐 타사들 것들을 얘기해 보자면 이런 키오스크를 제공해서 이 키오스크에 뭘 조작을 하고 아이들하고 있다가 다시 또 그 다음 게임 하려면 이쪽으로 막 뛰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조작하려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리모컨으로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게임 시키고
이렇게 뒷짐지고 있다가 이제 다음 이러면서 리모컨 눌러주시면 다음 이렇게 경계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저희 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그리고 폭염, 지구 온난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식습관에 대한 이제 비만 증가, 이제 아이들이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이제 스마트폰이나 패드들 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실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일 먼저 컸었어요.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저희 만들었는데 지금 사실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한된 형태에서 이제 실내에서 이제 환경이 오염이 안 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총 60개 종의 그런 스포츠 컨텐츠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컨텐츠의 특징이 아이들의 데이터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체력 관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전교생들을 다 체력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또 교과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커리큘럼대로만 하면 그 아이들의 이제 체력 측정을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업 커리큘럼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체력 측정이 된 부분들은 리포트로 만들어서 이제 줄 수 있는 결과 리포트.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교실에서도 만들 수 있고 강당에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썼고요. 아까 60종에 대한 이제 컨텐츠들은 이렇게 스포츠 그리고 체력 증진, 융복합 교육, 융복합 미술 그리고 단체 트레이닝 콘텐츠까지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좀 패스를 하고요. 이제 요게 이제 아이들한테 제공되어지는 이제 그 체력 측정 결과지입니다. 이 결과지가 이제 커리큘럼대로만 하면 선생님들은 이제 우리 뭐 3학년 2반 딱 누르면 3학년 2반 아이들에 대한 리포트들을 쭉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공하는 형태로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실형 타입하고 강당형 타입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실 코로나 때 저희가 약간 좀 힘들었다고 했던 그때 뭘 만들었냐면 이제 홈트도 만들었어요. 홈트에 대한 이제 얘기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홈트가 스마트폰을 나를 비춰서 내 이제 인체 센싱을 좀 도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코칭이 없을 때 내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콘텐츠도 만들어져서 앞으로의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비대면에 대한 형태를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나오는 그런 스포츠들이 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스마트폰으로 원격 이제 트레이닝 서비스를 개발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에 있는 트레이너들 분들하고 1대1로 원격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약간 줌과 같은 거죠. 줌과 같은 건데, 줌은 그냥 영상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스마트폰에 있는 내 체력, 몸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의 데이터를 같이 가져가는 거니까 조금 더 나은 서비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1대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의 아이들도 학교를 못 오잖아요. 못 오게 되면 이제 체육 수업 같은 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저희 프로그램, 타이머 프로그램을 틀어주고 아이들은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집에서 이제 줌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그 CES에서 저희가 인기가 좋았다고 했잖아요. 좋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싹 다 이제 연락들이 다 끊겼다가 올해 초부터 다시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대답이 그거죠. 저희 그 나라 못 갑니다. 저희가 지금 출장을 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해서 지금 호주라든지 그리고 몽골 그리고 싱가포르는 사진이 없지만 싱가포르까지 3군데를 올해 이제 설치를 했는데 전부 다 원격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게 가능한 거는 저희는 이제 회사 구동 장비는 윈도우 PC에다가 센서는 저희가 이제 보내줘요. EMS로 보내주면 그분들이 직접 이제 설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손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AS가 저희가 하지 않아도 현지에서 이제 그냥 대충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납품까지도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